매일 아침 기타를 치는 선생님.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린 또다시 부르게 둥글구름 내리라.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들. 이들의 학교는 자유롭다. 엄격한 규칙도 치열한 경쟁도 없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이제는 홀로 밥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홀로 울지 않게 하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저마다 눈물로 얼룩진 사연들을 가슴에 품은 채 먼 길을 돌고 또 돌아 지친 몸으로 이곳까지 왔다. 이들이 살던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 목숨을 걸어야만 이 땅에 올 수 있는 나라. 여기 북한 단천이라는 곳에서 강을 건너서 중국 여기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수도 서울로 들어왔죠. 이곳은 남과 북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곳.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가 되기 위한 도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작은 건물 2층엔 새들어 사는 허름한 대안학교가 있다. 셋넷 학교, 탈북 학생들의 배움터다. 교문을 열면 그 안은 학교라기보다는 따뜻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다. 방문을 열면 교무실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도 자그마한 방이다. 특강 해먹을까? 좋은 시간 보내. 해보다. Have a nice day. 자. 최소한 고등학생은 돼 보일 법한 학생들. 그런데 수업 수준은 잘해야 초등학생 수준이다. How old are you? 따라해볼까요? How old are you? 다시 한번. How old are you? 19 어떻게 해요? 19 9 10 How old are you? 22. 22 How old are you? 22. 올해 20살 영명인 셋넷 학교의 반장이다. 오늘 아침에 여도 나는데요. 이거예요. 영어 교육. 그런데 요즘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 영어 교재? 영어에 뭐 소녀시대도 나와요? 예? 아니요. 영어에 거기 소녀시대가 써 있어. 제가 팬이니까 소녀시대. 사물한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소녀시대. 멤버들 이름도 줄줄이 깨고 있다. 써니, 서연, 티파니, 태견, 수영, 효연, 유리, 제시카, 유나. 나 제시카 팬이에요. 제시카. 내 사랑 제시카. 제시카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요? 생뚱맞고 좀 뭔가 사차원적이라 해도. 영명이가 닮고 싶은 모습이다. 영명이가 탈북한 지 올해로 8년.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서울은 참 낯선 곳이었다. 그땐 거리의 자동차도 놀라움이었다. 신기했어요. 첫 차가 비행기에서도 자동차를 줬거든요. 장난감 자동차요. 근데 내려는 차하고 버스고 너무 많아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생활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8년은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오랜만에 옛 동네를 찾은 영명이. 낯익은 골목에 들어서자 옛 기억이 슬슬 나는 모양이다. 여기 위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잠들자고. 영명인 이곳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다. 가끔 시비 붙으면 여기 싸우기도 하고 누구 때리기도 하고 뭐 장난으로 물건
깨먹으면 도망도 가고. 그런 영명이가 다시 이곳을 찾은 건 엇나가던 시절 유일하게 마음 붙이던 교회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 우리 영명이가 저를 안 그래도 전번에 너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영명이가 사고 칠 때마다 늘 보듬어주던 선생님. 이렇게 철든 모습으로 나타난 영명이가 선생님은 그저 감격스럽기만 하다. 고맙다. 선생님 찾아줘서. 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인데. 내가 오늘 온 김에 연락한 거예요. 영명인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다. 부랴부랴 네가 얘기해가지고. 학교 생활 반듯하게 하고 학교 8시까지 가는데 원래 9시나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완전 빡세정. 아침에 가면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1시간 동안. 재영이도 선생님이 영명이에게 애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영명이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생활도 다 열심히 해. 몽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엄마가 오줌을 싸서 이 두 애를 먹인 거야. 그러나 북한을 탈출해 몽골을 거쳐 이 땅에 오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을 영명인 기억하지 못한다.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 안 좋은 일 다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얘한테는 그게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 기억이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영명이 엄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자라면서 아픈 과거는 모두 지우고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려 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간 것이다. 그때 뭔가가 어머니의 조그만 말도 그냥 화내고 그냥 다 싫었어요. 짜증나고 모르게.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하기 싫어지고 그냥 놀고만 싶었죠. 학교도 자퇴했다. 폭주족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도 했다. 그렇게 꿈과 희망은 사라졌고 가슴엔 원망과 분노만 남았다. 요즘 영명인 아무리 굳은 날이라도 결석하는 법이 없다. 망쳤습니다. 비냐 비야? 와 씨. 물 붙여. 망체라 불리는 박상영 선생님 덕분이다. 아직 엄마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몽골 선생님이 셋넷 학교를 꾸려온 지 벌써 6년째. 모두 사연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기에 공부를 하게끔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쪽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마음을 다잡았다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었던 영명이가 요즘엔 영어에 푹 빠져 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초창기에는 많이 거칠었어요.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 인상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거 불안한데 곧 나가겠는데 하고 또 이것도 들어 사고 치는 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영명이에게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무심하게 보일 정도로 탈북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물어를 안 보시는 거예요. 자원교사분들도 가끔 한 번씩 물어보는 선생님인데 교장쌤한테 되게 혼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교장쌤이 옛날 거 꺼내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얘기 일체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할 때까지는. 대신 선생님은 틈이 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린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것저것 캐묻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다. 페널티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은 꽁꽁 얼어붙은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다. 축구했다고 봐 이거로 친구 되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교사가 친구 같은 교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뒤 찾아간 학교. 일찍 나갔었어. 오늘은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누군가 무단 결석을 한 모양이다. 어제 낮에? 네, 아침에. 어제 아침에 네, 근데 걔가 등심에 학교를 어기려 됐는데 안 왔대요. 이제 아빠를 한다고. 이런 식의 결석은 종종 있는 일이다. 그거밖에는 생각할 게 없잖아. 연락도 안 되고. 하여튼 연락 오면 그 학교로 전화하라고 그래.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 속수무책이다. 유혹이지 뭐. 유혹이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탈북한 친구들의 큰 특징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아닌 말지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서도 정착을 못하게 되는 정말로 이제 20세기 유목민 스타일이 돼버리는 건데 하나 둘 결석이 생기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사그라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셋넷 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보름 된 유정이. 아직은 고향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 마음을 달래주는 건 노래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저 멀리 사라져가고 나 홀로 기타를 타며 무엇을 그려봅니다. 동무생각? 동무생각. 어디 노래지? 여기 남아? 저쪽 노래. 네. 유정인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보기도 한다. 오빠요. 어떤 오빠? 우리 친오빠. 그러나 북에 있는 오빠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식을 알 수 없다. 저녁 무렵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자 오늘은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언니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그러나 그것이 유정이와의 마지막이었다. 이튿날 아침 유정이가 학교를 떠났다. 북에 있는 엄마가 아프다는 소문을 우연히 접했기 때문이다. 고생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여기 왔으면 뭔가 자기 바라는 뜻과 이런 것들을 좀 성취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고향에 있는 어떤 인연이죠. 그 인연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그냥 그것들이 중간에서 끊어지고 좌절하게 되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럴 때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아있는 이들은 힘이 빠진다. 고향과 가족, 이 두 단어가 학교를 맴돌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이 된다. 유정이는 그렇게 꿈을 접었다. 덩그러니 책 한 권만 놓여있는 사물함. 유정이의 사물함은 언제쯤 다시 채워질까? 저녁이 되자 하루 종일 뒤숭숭했던 학교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금희 씨와 같은 졸업생들이 오기 때문이다. 수업 들으러 왔어요. 수업하고 가서 수업 들어요. 노즈를 지금 끊었나 봐요. 대학을 갔지만 기초가 부족한 탓에 글쓰기가 늘 어려웠다는 금희 씨. 그런 졸업생들을 위해 마련한 논술 수업은 취업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재미없어서 집에 가고 싶죠.
그러면 나를 완고한 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필할 것인가 잘 생각했다가 연습할 때 적용해 보십시오. 얘기를 했었죠. 자,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이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늦은 밤. 금희 씨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 몸이 아픈 엄마는 늘 금희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엄마, 내일 병원 가지? 응. 내일 가서 그럼 이 눈 수술 날짜 잡는 거예요? 약은 먹었어? 이다 약이. 원래 예전에 이거보다 더 많이 드셨어요. 지금 좀 줄은 거지? 네, 많이 줄었어. 탈북하다 사고로 얻은 병 때문이다. 같이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리운 고향,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리운 고향. 들은 먹여 살리려고 피도 다 뽑았어요. 한 번에 400g씩 10번 뽑았어요. 10번을 10달을. 금희 씨네 가족은 10년 전 배가 고파 두만강을 건넜다. 죽음의 고비도 수차례 겪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미얀마로 태국으로 떠돌다 탈북 4년 만에 이 땅에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꿈 같은 일이다. 안에 보면 진짜 귀여워.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같은 민족이라지만 생김새도 옷차림도 문화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었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말투도 다르고 막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붙여? 그냥 딱 그거였어요. 어떻게 내가 말을 붙일까? 전 그때는 뭐 한국말도 몰랐고. 지난 6년간 닥치는 대로 배우고 또 배웠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지금 사설을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이거 직접 손으로? 네, 매일매일 지금. 그리고 또 한 신문사만 쓰면 취업 준비가 한창인 요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쓰고 있어요. 제가 뭐랄까 어떻게 얘기를 할 때 되게 논리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좀 그럼 이겨내야 되잖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셋넷 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떠났다. 명절이라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차례상은 고향 음식으로 정했다. 북한에서 그 시장에서랑 많이 팔고 꼭지만 떼면 되죠. 집에서도 많이 해 먹어요. 어린 시절 떠나왔기에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북한 음식. 어렴풋한 기억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척 만들어낸다. 차례상이 거의 만들어졌다. 격식은 없지만 마음을 담은 이들의 차례상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차례상 앞에 서본 지 너무 오래된 탓일까. 절하는 법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같이 하는 걸로. 두분 전체. 두 번 하고 이렇게 반전. 뒀지만 모두 차분하다 못해 덤덤하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가.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선생님이 초대한 대학생들이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자주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친구들한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얘기하면 남과 북이 만나면 의뢰히 나오기 마련인 통일 이야기.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는 아직 통일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돼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받아들인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통일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아니 왜 우리 세금 내고 니들이 그런 거 하는 걸 통일을 해야 되냐고. 모두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생각들이다. 나는 제 친구 생활은 주도 통일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뭐 통일이 되지. 그 나는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한 사람이 숙으로 들어야만이 일단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남북의 골은 깊었다.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기만 하는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북한 하면은 외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냥 니네는 외국인들이었어.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그런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야. 그 외국하고 우리하고 통일을 왜 해? 왜 모르는 나라랑 우리랑 통일을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활들 하는 걸 잠깐이라도 쳐다본 사람들은 이게 외국이 아니야. 얘네는 우리나라랑 나랑 똑같은 애들인데 왜 통일 못할 것도 없겠는데, 이 생각이 당연히 들 거란 말이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긴 한 걸까? 다시 만난 금희 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부터 대기업 인턴 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30분. 두근거려. 좋죠? 저희 회사 좋죠? 어리둥절한 첫 출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마냥 즐겁다. 그러나 교육장에 들어서자 두려움도 점점 자라난다. 실력 좋아 보이는 동기들 틈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이 시간에는 자기 발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인턴 사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모두 준비를 많이 해온 모양이다. 2달간 업무 평가를 받고 그걸 토대로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드디어 금희 씨 차례가 됐다. 금희 씨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까? 나는 채를 짚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 넘어 바다 건너서 온 최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한경북도 아오지에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미얀마로, 다음으로 태국으로, 태국에서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금희 씨가 탈북자임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험난했던 탈북 과정과 힘겨웠던 한국 생활을 담담하게 또 웃음으로 표현한 금희 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렇게 밝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편하고, 오히려 더 저를 오픈하면 상대방도 오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아우지에서 왔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만큼 반응이 나쁘진 않다. 정말 대견스럽다. 오히려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가정을 겪었던 분인데 그런 거 겪은 거를 정말 즐겁게 그저 하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면서 오히려 더 좋은 감정이 생기고, 아, 이런 사람한테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유동생 알았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금희 씨. 모두 셋넷 학교에서 거쳤던 독특한 수업 덕분이었다. 그건 독특한 문화예술 교육이다. 금희 씨를 비롯한 숱한 졸업생들이 이 수업을 거쳤다. 작은 몸짓을 통해 움츠러들기만 했던 모습 대신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너 일어나봐.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의 꽃이란 말이야. 네? 여러분이 품고 있잖아. 꽃은 뭘 말하는 거죠? 꿈이야. 여러분들 소망이야. 고향을 떠나서 남한에서 하고 싶은 꿈이 있지. 그런 꿈들이 하나의 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와 하루하루 적응하기 바빠 놓치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고 가슴에 새기는 것. 학교에선 이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수업이다.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은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작은 무대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다들 이 공연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세상에 나갈 자신감을 얻어갔다. 이제 마음의 설거지라는 표현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탈북 아이들 같은 경우도 먼저 그 상처들이 많으니까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탈북하면서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치유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이 사실은 셋넷학교 최우선 가장 기본에 깔린 교육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표현을 스스로 표현해내고 또 그거를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금희 씨는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인턴 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장님은 금희 씨를 자주 호출한다. 이렇게 면담이 잦은 건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몇 가지 표현도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있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금희 씨가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썼습니다 하는데 이런 표현은 한국에서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기러기 노래를 오늘도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자신이 붙었지만 글 쓰는 건 여전히 따라가기 벅차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간간히 남아있는 북한식 어투와 문법 때문에 문장이 자꾸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강의안을 만들 때 본래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만들지 못하고 본인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다. 정말 눈물나게 노력해야 할 형편이다.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 편하게 쉬고 싶은데 금희 씨에겐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키우는 개들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엄마 개들이 엄마가 길에 버려진 개들을 불쌍해서 데려와서 치료시키고 수술시키고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엄마의 개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외로움도 늘었기 때문이다. 남쪽엔 아는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던 엄마는 늘 혼자였다. 우리 엄마 자리. 엄마 자리. 매에서 여기 와서 밖에 보시고 우리가 오나 집에만 늘 계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애써 모른 척했던 엄마의 마음이 보인다.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적응하는 동안 엄마는 집안에 갇혀 시들어갔다.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보면 엄마는 늘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거 보고 막
저희도 막 같이 마찰 생기고 막 짜증도 내고 했는데 엄마와의 갈등을 계기로 금희 씨는 한국을 떠났다. 호주에서의 고된 워킹 홀리데이 생활. 그 기간 동안 금희 씨는 낯선 땅에서 홀로 적응하느라 힘겨웠을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 울기도 많이 울고 엄마가 그때 그렇게 소중한 걸 그때 알았어. 근데 혼자 일을 하다가 발톱이 빠진 적 있는데 엄마가 그때 그렇게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지난 몇 주간 침체됐던 학교가 오늘은 시끌벅적하다. 삼겹살 파티다.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학교로 초대한다. 우리 재학생들이야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기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왔습니다. 영어학과도 있고 방송 제작과도 있고 신방과도 있고 행정학과 있고. 졸업한 선배들의 성공담을 통해 힘도 내고 도움도 받으라는 의미다. 반가운 이가 또 있다. 좋은 말씀을 해주고 늘 우리의 든든합니다. 강원래 선생님 오셨습니다. 강원래 씨는 늘 웃음으로 학생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100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금희 씨도 왔다. 잘 왔다. 어디 왔어요? 금이 왔니? 안 드세요? 학교에 오면 늘 편안하다는 금희 씨.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응? 힘들지? 나도 애기 안 낳는데 힘든데. 아기를 낳고 살림을 하느라 휴학을 선택했던 은희 씨. 은희 씨에겐 학교가 친정 같은 곳이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자, 이리 나와. 자기 소원들 빌어. 빵 터지는 순간에. 정직원 되게 해주세요. 정직원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꿈다리 잡아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장애인도 많은 살다 보면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 중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지원도 받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의 아픔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와서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죠. 추석을 함께 보냈던 대학생들도 셋넷 학교를 찾았다. 둘둘 짜가지고 일단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함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공연은 남북이 하나 되어 율동을 하는 것. 그런데 영 어색하다. 하나, 둘, 셋, 넷. 양말 좀 찍어줘. 오케이. 함께 땀을 좀 흘리자 어색함이 사라져간다.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랑 뭐 아무렇지도 않고 친해져가지고 서로 좋아요. 그냥 재밌고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달이 오작교.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오작교를 만들겠다는 노래처럼 학교에선 튼튼한 만남의 다리가 생겨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해남으로 떠났다. 3주간 작은 농가에 머물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도 매일 아침 하는 영어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을 수 없다. 이곳에선 영어 단어가 더 잘 외워지는 모양이다. 단어 암기가 끝나면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합격을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fast, 빠른. fat, 뚱뚱한. 행동, 액트. 사실, 팩트. 해, 모래. 샌드. 오케이, 된다. 나왔어요. 테스트를 거친 학생들은 외출 준비에 분주하다. 나영인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에 공을 들인다. 오늘부터 마을에 나가 직업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날을 위해 깨끗이 빨아둔 운동화도 신는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하려니까 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나 그런 두려움. 선생님은 10인분이 넘는 아침을 준비하느라 눈코 틀 새가 없다. 다 익혀줘. 어떻게 해줘? 다 익혀줘. 완숙. 수트려? 네. 그래도 밥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 맛있게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그러네요. 마을 사람들이 탈북자를 처음 접하는지라 걱정이 많다. 굉장히 낯설으신가 봐요. 처음 들은 분들도 많고 말은 통하죠? 뭐 이러고 맞긴 알아듣죠? 이러시고. 드디어 각자 선택한 곳으로 직업 체험을 나갈 시간. 교장 선생님은 오늘부터 출퇴근을 책임질 운전기사다. 자, 철만이 체험 현장에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기 뭐 모여가지고 다쳐가 뭐가 다 일돼서 그래 너. 열심히 해. 파이팅 인사하고 뭐라 말한지 알지? 아이고. 다들 잘 해낼지 걱정이지만 선생님은 특히 영은이가 걱정이다. 영은인 유독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다 가르쳐주세요. 잘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늘 함께할 순 없다. 또 어쨌든 얘네들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아. 그죠? 같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홀로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첫 관문이니까 지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그저 홀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할 뿐이다. 영은이의 직업 체험장은 병원이다. 영은이가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은 소아과 병동이다. 태훈아. 채우는 체온계 피고 이렇게 일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겨드랑이에 넣으면 돼요. 소리가 나요. 애가 간호사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며 설명을 듣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다. 병동 순례가 끝나갈 무렵 조용했던 영은이가 말문을 열었다. 그럼 아버지는 한국 와서 뭐 하세요? 오빠는 없어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네. 그럼 엄마랑 이렇게 셋이 왔어요? 3명인데 엄마는 2개 계시고 언니만. 언니만? 네. 그럼 둘이 왔어요? 네. 어떡해. 그럼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는 몰라요 아직은. 저희도 아직 엄마가 어디 쪽인지 잘 모르고. 몸이 아파 함께 오지 못했던 엄마. 엄마를 위해 영은이는 간호사를 꿈꾼다. 엄마는 좀 심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일하기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고. 복지시설에선 사회복지사가 꾸민 나영이가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모래가처럼 느낌을 한다. 오늘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모래놀이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수가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해요. 파란 하늘이. 이렇게 하면 산이 되겠죠. 아영 씨가 모래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또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진열된 인형이나 모형을 골라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걸 모래상자에 표현하는 것. 이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꺼내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독특하게도 나영이는 작은 무덤을 만들어놨다. 무덤 앞엔 제사상까지 차린다. 나영인 무얼 말하고 싶은 걸까? 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빠 묘 꼭 찾을 수 있게 통일이 되면 꼭 뼈라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산소라도 갖고 싶다고. 탈북 과정에서 붙잡힌 아버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기에 무덤이 없다. 자기 산소 하나 없이 그냥 자기 가족한테도 묻힌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같이 묻혀가지고 좀 저희를 많이 미워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에 대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그런 아버지를 두고 탈북했다는 죄책감. 나영인 그로 인해 긴 시간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진짜 소원이 꼭 아빠 묘를 만들어 놓고 따뜻한 밥 하나, 흰밥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흰밥 하나 못 드셨거든요. 막 쌀이 없어서 막 이러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나영이는 통일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무덤을 가슴속에 만들어두기로 했다. 그 무덤 앞엔 늘 하얀 쌀밥이 놓여있을 것이다. 영명인 요즘 유도를 배운다.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로잡아줄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한 대학의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셋넷 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낯설고 막막했던 한국에 와서 보듬어주는 사람들을 만나 꿈을 찾았다는 이들의 이야기가 작은 몸짓이 되어 펼쳐진다. 이제는 활짝 피어나는 꽃이 되겠다는 소망을 몸으로 표현한다. 세상과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다. 어쩌면 휴전선 장벽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벽.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는 이들의 통일을 향한 작은 실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